다음 같은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수열에서 이거 뭐 옆으로 나열 더 할까? 자, 그때 100번째 항을 구하시오. 자, 뭐예요? 규칙성 찾아야죠. 그때 어떤 규칙성이 보이니? 2개, 3개, 4개. 그치? 뭐야? 첫 번째 녀석은 곱해서 2인 놈. 두 번째 녀석은 곱해서 4인 놈들. 곱해서 8인 놈들. 그럼 여기서 뭐겠어? 곱이 2, 4, 8, 16이겠지 뭐. 맞죠? 그 다음에 뭐겠어? 곱이 2, 4, 8, 16, 32겠지 뭐. 그럼 여기는 어떤 식으로 늘어놓을까? 1과 16, 1,16, 2,8, 4,4. 너무 크게 작았네 내가. 8,2, 16,1. 여기는 1,32, 뭐 2,16 하면서 나오겠지. 각각 개수가 몇 개야? 1군이라고 하자. 이게 2개. 3군 뭔 소리야? 2군 3개, 3군 4개, 4군 5개. 그 다음에 5군은 6개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서 내가 뭐하라 그랬어? 100번째 항을 물어보든 뭐 예를 들어서 얼마야? 뭐 예를 들어서 4,32는 몇 번째 항인가처럼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다? 어쨌든 그 녀석 앞에 것까지 딱 군을 채웠을 때 몇 개가 채워지는지를 봐야지. 그래서 이 100번째 항이 결국은 몇 군에서 몇 번째 항에 있는지를 찾아가라고 했었잖아. 맞죠? 그래서 뭐 합시다. 우리 1군부터 아직 몇 군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n군까지 가보자. 그때까지 쓰이는 항의 개수. 어때?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1군부터 n군까지 가는 동안에 각 군의 개수가 k 플러스 1개다. 맞죠? 그러면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플러스 n이겠네. 그게 10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를 찾아주면 되겠지. 대충 얼마냐? 한 12쯤 될 것 같은데? n이 12가 되면은 12, 13 나누기 2 플러스 12니까 6, 78 맞나? 78 플러스 12 얼마지? 90? 딱 90. 아, 12번째 군까지 쓰인 게 총 90개가 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00번째 항은 그 다음 군 13군 안에서 몇 개? 10개를 넘어가서 만드는 10번째 항, 10번째 항에서 등장하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찾아가 보자. 얘네 곱이 뭐야? 2의 3승이잖아. 4군의 곱은 2의 4승이잖아. 5군의 곱이 2의 5승이네. 13군의 곱은 2의 13이 되겠지. 그지? 그때 제일 작은 거 1,2의 13승 13승부터 시작해서 2,2의 몇 승? 12승.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10번째에는 뭐가 있을까? 2의 9승이 있겠지. 그럼 뒤에는 2의 4승이 되면 되는 거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겠네요. 그거를 A 빼기 B를 구해달래. 어이? 2의 9승에서 2의 4승을 뺀다. 이거 뺐으면 어떻게 해? 뭐 그냥 해도 되죠. 512에서 16을 뺀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2의 4승으로 묶어서. 앞에 게 2의 5승 빼기 1이다. 아, 그래서 16 곱하기 31네요. 이렇게 계산해도 돼. 얼마야, 그래서? 496인 것 같은데? 좀 나왔나? 이해됐음? 예, 끝. 정리! 어이. 갑시다. 1, 그 다음에 2 더하기 4, 그 다음에 3 더하기 6 더하기 9,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16, 점점점점. 이런 수열이 있대. 그 수열에 대해서 첫째부터 8번째까지 합을 구해달래. 자, 8번째 항 자체도 지금 합으로 표현이 되겠지. 근데 그것만 구하고 신나 하지 말고 뭐 해요? 그 녀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합을 만들어줘야 된다. 자, 일단 1항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제1항 자체가
얘만 보면 그냥 1이라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항을 한글로 말해보자. 뭐야? 2의 배수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 더 하는 거 아니냐? 3항은 어떻게 만들어져? 3의 배수를 3개 합하는 거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몇 번째 항? 제 n항은 n의 배수를 몇 개? n개 만드는 거 아닐까? 아니, 더 하는 거 아닐까? 그지? 그래서 이게 n을 쓰면 힘들 것 같아서, 귀찮을 것 같아서 헷갈린다고 해야 되겠지? 헷갈릴 것 같아서 k항으로 갈게요. 자, 그럼 뭐다? 아니,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n의 배수 해야겠다, 다시. 미안해요. n의 배수를 해야겠다. n을 써야겠다. n의 배수 어떻게 표현함? nk. 그걸 k는 1부터 어디까지? n개니까 n개. 끝. 시그마 속에서는 k만 변수. n은 상수 취급. n 뽑아내고 나면 남은 게 시그마 k.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즉 n번째 항 자체가 2분의 n3승 더하기 n제곱으로 만들어졌다. 그 녀석을 다시 한번 8항까지 더해달래. 또 시그마 쓰는 거지. n이 1부터 8까지. 끝났죠? 그러면 2분의 1 계수로 묶어주고 나면 그러면은 뭐야? n3승 공식이니까 뭐지? 3승 공식 2분의 8 곱하기 9의 전체 제곱. n제곱 시그마 공식 뭐예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됐지용. 끝. 아이 지저분해. 아이 지저분해. 2분의 1 곱하기 이거 얼마야? 36의 제곱으로 갈까? 이건 뭐야? 아이 뭐 이래. 12 곱하기 17. 하 지저분하네. 가자 계산해보자. 계산 심플해 되나? 하려다가 더 빡셀 것 같은데? 2분의 1 안에 12로 묶자. 그럼 첫 번째 녀석은 36이 제곱인데 12 하나 묶었으면 3 곱하기 36. 3 곱하기 36이 얼마야? 108이지? 108 플러스 17로 묶이겠네. 그럼 이거 약분해버리고 남은 거 계산하면 되겠다. 맞지? 6 곱하기 얼마예요? 125. 30, 6, 22, 6, 1은 6, 750이겠네. 3번. 끝. 뜻은? 여기까지. 자, 오늘 귀납법 넘어가 보자. 귀납입니다. 귀납. 이거 2학년들 지금 정규 수업이 이제 요 대수인데 거기서도 내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희가 국어 수업 들어봤잖아. 고등부 뭐 학원 수업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학교에서는 아직 이거 안 했을 거니까. 귀납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국어 시간에. 귀납만 얘기하면 뭐라? 귀납법, 연역법 들어봤지? 연역법 하면 또 그거랑 비교하면 같이 기억나지? 뭔지 기억이 나? 중학교 때 배웠어? 아 그래? 귀납이 뭐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뭔가 경험 또는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게 귀납. 연역은 뭐야? 나도 연역은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사실 물어보는 건데 뭔가 뭐 대전제를 깔아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무튼 자 귀납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럼 지금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잖아. 우리가 이번 단원 이름은 수학적 귀납법인데 이 수학적 귀납법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 안에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오늘 하려고 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고 오늘 거의 이것만 하면 끝나. 뭐 시간이 된다면 다음 단원까지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요일은 좀 숙제풀이 위주로 좀 빡세게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서 뭐 모의고사 문제 뭐 한 개 정도는 보여주면 좋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두 번째가 수학적 귀납법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증명하기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어쨌든 귀납이라는 얘기가 두 번 쓰이는데 오늘 하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정의가 뭐야?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뭐 말 그대로 한글로 내리는 정의는 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라고도 하고 맞지? 식으로 만드는 정의는 일반항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수열의 그냥 정의가 일반항이라면 귀납적 정의는 일반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맞지?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게 뭘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사례라는 게 A1이 얼마고요, A2가 얼마고요, A3가 얼마고요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걸 가지고 그냥 추론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수열에서 만들고자 수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귀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정리한다. 일단은 제일 먼저 뭐가 하나 주어져야 되냐면은 이 귀납적 첫째 항이 하나 딱 주어집니다. 어디 갔어? 첫째 항이 주어져요. 어머! 첫째 항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게 되냐면은 이웃하는 항들끼리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식으로 또는 말로 보여준다면 모든 항을 찾아갈 수 있어. 왜? 첫째 항 아니까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은 무슨 관계인지를 통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항 알게 된 거지. 그럼 두 번째 항 아니까 또 세 번째 항 만들어가고 세 번째 항 아니까 네 번째 항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수열 귀납적 정의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는 혹은 오늘 빨리 할 수 있다면 뒷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증명도 똑같아.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녀석 자체가 어느 뭐 등식이든 무등식이든 뭐야 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밝히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준 것보다 첫 번째 자연수에서 성립함을 우리가 직접 보여.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게 성립하면 다음 번째도 성립합니다라는 관계를 뭐 찾아.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성립했으니까 두 번째 성립한다. 두 번째 성립했으니까 세 번째 성립한다. 약간 이런 원리로 가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 그때 이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요즘은 한글로 쓰는 명칭을 더 좋아하지 한자로 된 명칭들을 좀 줄여가는 추세라 점화식이라는 명칭은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냥 뭐 너무 기니까 이 말 자체가 너무 기니까 난 점화식이라는 명칭 쓸게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기본적인 점화식이 한 4가지 정도 등장하는데 기본적인 점화식이라고 해봐야 식이 기본이라는 게 아니라 수열이 기본이라는 얘기야. 기본적인 수열에 대한 점화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딱 2개 있잖아. 뭐뭐 있어? 등차 등비. 그 등차 등비를 나타내는 점화식. 오케이? 자, 가보자. n 플러스 한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n번째 항에다가 리를 더해주세요. 이게 무슨 수열이야? 정민아. 등차 수열이겠지.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의 항에다가 d를 더해서 다음 항 만들고 또 다음 항 만들려고 d를 더해서 또 그 다음 항 만들고 또 d를 더해서 그 다음 항 만들고 계속하는 등차 수열인 거야. 근데 등차 수열인 게 끝이 아니라 뭐도 알려줘? 공차가 d입니다 라는 사실까지 알려주는 거다. 맞지? 자, 두 번째 하나 더 가자. an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an에다가 r을 곱해주세요. 무슨 수열? 그렇지. 당연히 등비 수열이겠죠. 자, 그러면은 그 공차, 공비까지 알고 있는 등차, 등비 수열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한 번 더. 정민 씨, 얘는 무슨 수열일까? 무슨 수열에 대한 점화식일까? 등차죠. 무슨 식이야? 이 식을 뭐라 불러 우리가? 둘의 가운데, 가운데 항. 죽일까? 가운데 항, 중항. 등차 중항이죠. 어. 야, 너 오늘 갑자기 그냥 부쩍 느끼는 건데 얘기해도 되나? 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쭈니 형 알아? 아, 쭈니 형 몰라? 그래. 쭈니 형 좀 닮았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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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쭈니 형 잘생겼어. 왜 그래? 좀 늙어서 그렇지. 아무튼 자, 가자. AN 플러스 1의 제곱은 너 쭈니 형 아니? 아, 그래? 박준영.
자, 어쨌든 얘는 뭐죠? 무슨 수열? 당연히 등비 수열 알려주는 등비 중앙 공식이겠죠. 자, 근데 요 둘의 차이는 뭐다? 요 둘의 차이는 뭐다? 공차나 공비를 안 알려주는 그냥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거. 그러면은 첫째 항만 주어져서는 안 되겠지. 얘는 뭐 공차를 구하기 위한 또는 공비를 구하기 위한 항 두 개. 뭐 제일 쉬운 버전은 첫째 항, 둘째 항 주겠지. 그럼 둘이 빼서 공차 쓰면 되고. 뭐 한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 주겠지. 그럼 둘이 빼서 OD라고 쓰던가. 여기에서는 뭐 나눠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인 점화식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이 단원 안에 나오는 등차 등비에 관련된 이 녀석은 이게 딱 등장했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야? 이제 너네 등차 시험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일반항 쓰러 가. 이거야. 그러니까 점화식이 뭔가 문제를 푸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등차 등비에서는 이 점화식을 통해서 등차임을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 공식이라던가 합공식을 쓰세요라는 등차 수열입니다를 판단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인 점화식은. 알겠죠? 왜? 우리가 등차인 거 뻔히 알고 그 등차 수열의 공식을 실컷 배우고 연습을 해왔는데 등차 수열을 알았으면 당연히 일반 쓰는 건 당연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설명할 게 더 이상 없다는 거야. 문제 딱 보자마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수열 AN에 대하여라고 하면 어머 등차 수열이네. 아 주어진 항 두 개를 이용해서 일반항 찾아야지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파악만 하고 나면 그냥 앞단은 문제야. 2단은 문제가 아니라. 알았죠? 문제는 얘가 아닌 게 문제인 거지. 첫 번째 간다. 화면 좀 꺼내야겠다. 오늘은 좀 필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저쪽으로 갈까? 간다. 여러 가지 점화식. 옛날에는요, 이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하는 유형 자체가 진짜 한 4개, 5개까지 갔나? 일단 기본적으로 4개까지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형, 이 점화식을 보면 이렇게 푸세요. 저 점화식을 보면 저렇게 푸세요를 정해놓은, 풀이를 정해놓은 방식이 한 4가지 정도 막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나오던 4개 중에 뒤에 2개를 애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요즘 사라졌어요. 어렵다고 찡찡대면 다 빼줌. 이상한 사회야, 우리나라. 아무튼 그게 어렵다고 하면서 2개가 날라가면서 쉬운 2개만 남았어. 그 2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딸랑 2개 남았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네 번째 녀석 요즘도 등장을 하기는 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정도만 뭐 좀 얘기를 해준다거나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정도만 좀 얘기해주고 넘어갈게요. 알았죠? 간다. 어쨌든 첫 번째 점화식은 뭐냐? AM 플러스 점화식이니까 또 관계식이겠죠. 이웃하는 항들. AM 플러스 1번째 항과 AM n번째 항의 관계식이야. n번째 항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맞는데 등차는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등차는 상수 D 계속 똑같은 값이 더해지는 거고 얘는 n에 따라 달라지는 뭔가가 더해지는 그런 점화식으로 등장할 거야. 그때 어떻게 할래? 라는 건데 자 이거는 내가 수열의 합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음. 결국 너네한테 지금 뭐 등차 등비를 주로 다루기는 했지만 수열이라고 하는 이 대단원, 수열이라는 대단원에서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겠냐? 수열의 그냥 정의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수를 나열해 둔 거잖아. 맞지?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의 나열을 보면서 너네한테 뭘 물어보고 싶겠냐? 이거 수열 첫날 얘기했던 거야. 규칙성 찾아주세요지. 뭐 군수열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규칙성을 너네가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묶으면 된다라는 규칙성을 너네가 찾아서 100번째 항이 뭐겠니? 뭐 예를 들어 32는 몇 번째 항이니?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게 기본이란 말이야, 수열은. 이번에도 똑같아. 똑같이 막 100번째 항은 뭐니? 20번째 항은 뭐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텐데 어쨌든 규칙성을 찾아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규칙성을 찾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항상 매번 식을 주겠냐? 배운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뭔가를 주겠어? 항상 등차수란 말을 줄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규칙을 찾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1, 2, 3, 4 대입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능으로 넘어가면 있잖아. 내신 말고 수능으로 넘어가면 수열이라는 단어에서 등장하는 문제는 등차 등비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다 너무 센 기본이야. 완전 거저주는 문제고 너희들한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수열 문제들은 무조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일단 1, 2, 3, 4 넣어보세요. 전부 다.
알겠죠? 그래서 마플 시너지 이런 좀 유형이 좀 많은 문제랄까? 그런 녀석들로 넘어가 보면은 한 유형을 담당하고 있어. n의 1, 2, 3, 4 대입해 보면 규칙성을 찾아본다. 이게 설명 끝이야. 뭐 대표 문제를 푼다 그래서 그 밑에 문제 푸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되고 그걸 푼다 그래서 이 유형이 완벽하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마다 1, 2, 3, 4 넣었을 때 규칙은 다 다르거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 얘도 그런 종류에 속해. 뭔지 모르겠잖아. 등차처럼 생겨가지고 그치? 그래서 당연히 너희들이 뭐 해본다? 1, 2, 3, 4 넣어보는 거야. 대신에 그 1, 2, 3, 4를 넣고 나서의 방식이 정해진 것 뿐이지. 자 어쨌든 간다. N의 1 넣어주면 뭐 나와요? A2 A1, F1. N에 2 넣어볼까요? A3, A2, F2. 자, 귀찮으니까 중략. N에다가 뭐 넣어볼까요? N-1을 넣어봅시다. 그럼 얘는 AN이 되고 얘가 AN-1이 됩니다. 얘는요, FN-1이 돼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두 사람 다 한번 고민해봐. 이 식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써먹을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N이야. 구하고자 하는 건 항상 일반화. 뭐 해야 돼? 이 식을 싹 다 한 방에 더해주는 거야. 그때 좌변이 A2, A3, A4부터 해서 AN까지 싹 다 더해져 있지. 우변은 더하기로 F1, 2, 3부터 FMS도 있지. 근데 앞에 A1부터 AMS까지 도 같이 더해져 있지. 그럼 뭐야? 양변에 똑같이 더해져 있는 A2부터는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럼 남은 게 좌변 AN 딱 하나 남습니다. 1변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우변에 남은 거는 일단 A1 하나 남았고요. 뒤에 F들이 더해져 있지. 그 녀석을 식으로 써주면 FK들의 합이야. 그때 K가 1부터 N-1까지 더해지는 거야. 그거를 푸는 방식이다. 옛날에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이거를 뭐 개차수라는 또 다른 명칭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가는 공식처럼 외웠었는데 요즘은 뭐 굳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는 설명 잘 안 해요. 개차수라는 명칭은 좀 나도 안 쓴 지 오래돼서. 아무튼 이렇게 푸는 게 기본 풀이다. 알았는가? 오케이? 한 번 더. 2번. AM 플러스를 만들고 싶어. 등차 등비, 아니, 등차 비슷하게 생겼었지. 그럼 여기는 등비 비슷하게 생기는 거야. n에 따라 달라지는 뭔가를 곱하는 A1이 아닌데? AN.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저 맛이. 자, 가보자. 이거에도 뭐다? n에다가 1, 2, 3, 4 넣습니다. 얘는 A1, A2, A1, F1. 얘는 A3, A2, F2. 얘는 AN, AN-1, FN-1.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이 식을 통째로 싸그리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일로 와. 더하기가 나오면 그 다음은 무조건 빼기지. 빼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 자식아? 쟤네들이 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지. 왜 빼는 거야? 뭐 해야 되겠어? 잘 모르겠나? 곱해야지. 자, AM만 남기는 거야. 이번에는 옆에 뭐가 F들이 곱하기 어디가 곱하기 연결돼 있잖아. 그럼 이 녀석을 싹 다 곱해주게 되면은 좌변은 A2 곱하기 A3 곱하기 땡땡땡땡 해서 AN-1 곱하기 AN이 되어 있을 거고 우변은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해서 AN-1까지 곱해져 있고 거기다가 또 F1, F2가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다 곱하기니까 양면을 통째로 약분이 가능한 거지. 이해됐음? 양면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녀석이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좌변에는 AN만 남아. 우변은 A1 곱하기. 얘는 이제 곱하기는 줄이는 방법이 없어요. 시그마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F1, F2, F3 늘어놓을 건데 여기서 그냥 무지성으로 늘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식의 생김새가 보통 이제 막 n분의 n-를 해서 이게 뭐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해서 약분 되게 해놨을 거야. 대부분. 알았죠? 아니면 뭐 등비꼴이던가. 끝. 이렇게 풀이가 정해진 게 두 개가 남아있다.
여러 가지 속눈썹. 됐죠? 오케이? 끝. 이 정도가 답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전반식은 뭐다? 이걸 통해서 뭔가 n번째 항을 찾아간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읽어서 등차등비란 걸 판단을 해서 일반항을 쓰고 합공식을 쓰고 중앙공식을 쓰러 가는 거고 앞단원을 연결시키러 가는 거고 얘네들은 이 식 자체를 이용해서 뭔가 항을 찾아가고 일반항 찾아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메인은 뭐? 요적인 거지 사실은. 여기는 뭐 딱히 문제는 지금 안 풀 거예요. 알았나요? 자, 그럼 이 두 개가 남았으니까 이 두 개 하고 나면 그럼 이번 단원 끝났네? 그건 아니고 증명을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좀 뒤에 있는 그 이 3, 4번이 사라지면서 약간 부각되는 녀석들이 다시 생겼지. 걔들이 뺐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또 그 자리를 대체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오던 문제들은 비슷하니까, 문제 양은 비슷하니까. 여기서 막 세 문제, 네 문제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요즘 많이 물어보는 유형이 하나가 생겼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센에는 아마 유형 정리되어 있을 거야. 만약에 센이 안 돼 있다 치면은 RPM이 안 돼 있다 치면은 마플 시너지부터는 정리를 해놨어요. 뭐냐면 AN 플러스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AN을 가지고 분수꼴로 만들어놨어. 어떤 느낌으로? PAN 플러스 Q 분의 RAN의 느낌으로. 얘들아, 지금 내가 PQR이라고 줘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1, 2, 3 막 이렇게 주어졌다 치자. 1, 2, 2 이렇게 주어졌다 치자. 좀 심플한 개수로. 어떻게 해야 일반항 AN 찾아가겠냐? 어떻게 해야 일반항 AN에 대한 얘기 찾아갈 수 있겠어? 아예 감이 안 서. 1, 2, 3, 4 넣자니 너무 지저분하고. 막 분수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막 5분의 7, 막 5분의 7 넣어서 계산해볼 때 막 12분의 3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 녀석은 대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역수로 만들어줍니다. 양변을. 그러면 잘 봐. an 플러스 1분의 1. 우변은 일단 쓸까? ran분의 pan 플러스 q. 한 번 더 쓸게요. 어떻게? 뜯어. 그때 요거 먼저 쓸게. r분의 q an분의 1 플러스 이거는 r분의 p. 어이씨, p를 왜. 그때 제일 중요한 거. 뭐? 요 녀석을 뭐 합니다? let. 두자. 누구를 무엇으로? AN의 역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 보니 이 녀석을 BN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가 되냐면 좌변. 첫 번째 식이 아니라 좌변은 뭐가 되냐면 BN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변은 R분의 Q BN 플러스 R분의 P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요 BN 앞에 곱해져 있는 R분의 Q가 1이라면 그냥 등차 수열이지. 만약에 이 R분의 P가 0이라서 사라진다면 등비 수열이지. 그럼 참 좋겠는데 P가 0일 리는 없어. 이건 이상하잖아. 그럼 원래부터 등비 수열 했었으면 되잖아. 그래서 R이 0으로, P가 0으로 나온 게 아니라 R과 Q가 같은 값으로 보통 많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등차 수열처럼 불나는 느낌. 역수를 만들어 봤더니 등차 수열이 나오네 라는 수열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지금은 저렇게 저 상태로 둘게. 그냥 R분의 P. R분의 Q인가? R분의 Q 상태로 둘 건데 웬만하면은 아마 R과 Q가 같게 주어질 거다. 그래서 등차 등비 넘어가. 알았죠? 그런데 R과 Q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의 식이 나올 수도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나오던 3번 녀석이야. 근데 3번 녀석이 뭐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해서 등차 등비를 합친 것 같은 형태인데 옛날에는 그걸 일반항을 만드는 걸로 물어봤다고 했잖아. 근데 요즘은 흔적만 남았다 그랬지. 그 흔적이 얘고 얘를 풀어주는 방법은 끽해봐야 그냥 A5, A6 물어본다. 그래서 그냥 대입. 알겠죠?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가 풀이가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가 딱 정해져 있는 녀석들에 대한 얘기야. 그럼 이제 하나 또 더 해보자. 자, 이 녀석은 사실은 문제를 풀어봐야 너희들도 감이 오는 건데 푸는 거는 잠깐 쉬었다가 풀게요. 자,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는 거야. 문제 자체가 뭐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농도야, 농도. 농도 문제 뭐야? 뭐 10%의 소금물이 있다. 반을 비워내고 5% 소금을 섞고 반을 또 비워내고 5% 섞고 반 비워내고 5% 섞고 이거 있잖아. 계속 똑같은 행위 반복하는 거. 그걸 10번째 시행 후, 20번째 시행 후 남아있는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인가?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진짜 20번을 하고 있는 미친놈은 없을 거 아니? 그지? 한 두 번, 세 번 해보면서 규칙성을 찾아보려고 하겠지. 근데 그 규칙성이 딱 뭐, 일식 증가하네,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점화식을 세우러 가게 된다. 다시 한번 뭐라고? 일반항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는 녀석의 경우에는 점화식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좀 이따가 예시 문제 풀 때 그때 내가 해줄 얘기기는 한데 한 번 더 강조할 얘기긴 한데 점화식을 만든다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로 중요하다. 하나는 너희들이 이런 문제 만났어. 근데 점화식을 만들려고 안 해. 점화식을 만들려고 안 해. 그리고 뭐 하러 가게? 자꾸 일반항을 구하러 가는 거다. 자꾸 1, 2, 3, 4 넣어보려고 해. 그러면 못 풀어 그 문제. 알겠죠? 일반항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일반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점화식을 만든다까지라는 말은 기억했다 치자. 근데 애들이 이제 의문을 품지. 그래도 점화식을 만든다는 게 무슨 소리지? 그것까지. 딱 두 가지. 점화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자체도 중요하고 점화식을 만든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중요해요. 그거는 좀 이따 예시로 들어갈게요. 그거는 쉬었다 할 거고. 어쨌든 농도 문제와 같은 대표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또 하나는 이제는 뭐 한 4, 5년 정도 됐는데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를 예를 들자면 여기에 정삼각형이 놓여 있어. 한 변의 길이 막 주어졌겠지. 그때 밑변의 중점을 P빵이라고 하고 P빵에서부터 요면과 평행한 선분을 긋고 만나는 점에서 바닥면에 평행한 선분을 긋고 바닥에 수직인 선을 그어서 P1이라고 잡아. 또 평행, 병행, 수직 P2라고 잡아. 또 평행, 병행, 수직 P3라고 잡아. 그때 이 P에는 그때 당시는 미적분이었을 거야. 그래서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어디로 향해 가는가 하는데 이걸 대수로 만들면은 10번 반복하면은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점이 있겠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녀석을 이런 녀석들이 등장하면 뭐야?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 진행하고 있네. 점화식을 만들러 가는 거야. 알았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대표적인 예시를 농도라고만 일단은 써놓을게. 근데 또 역시 쉬었다가 요거에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나서 하나 더 설명할 게 또 있어. 별표 쳐가지고 설명할 게 또 있는데 그 녀석을 설명하면서 예시를 좀 더 써줄 겁니다. 걔네들은 반드시 너네가 이런 예시들이 있구나라는 사실까지 같이 기억을 해둬야 돼. 왜냐면은 그 유형 풀이가 조금 희한하거든. 근데 너희들이 딱 문제를 만났을 때 너희들이 일반항을 쓰는 문제인지 점화식을 쓰는 문제인지 헷갈려. 문제만 봐서는.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좀 대표적인 키워드 같은 거, 농도 같은 그런 키워드를 보면서 이 유형입니다, 저 유형입니다를 내가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알았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요거에 관련된 문제, 얘 문제는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고 혹시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은 정리해 주시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어떤 문제냐면 20%의 소금물이 100g이 있었어. 그때 10%의 소금물을 100g을 섞을 거야. 그렇게 섞어서 만들어진 소금물의 농도를 A1%라고 할게요. 그렇게 만들어진 A1%의 소금물 100g에다가 또 10%의 소금물 100g을 섞을 거야. 이렇게 만든 소금물을 A2%라고 하고 A2% 소금물 100g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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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라고 할 거야. 그때 물어보는 게 뭐다? 뭐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게 뭐냐? 몰라. 그냥 원래는 뭐 A에 10, A에 20 구하시오라고 물어보겠지. 맞죠? 근데 지금은 어차피 내가 설명했잖아.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니까 당연히 관계식 얻을 거잖아. 관계식을 만들어 봐봐. 이게 문제입니다. 또 강조. 뭐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니까 자꾸 AN을 구하려고 덤비지 말고. 그렇다고 1, 2, 3, 4를 구하라고 뭐 A1은 15 금방 나오겠지. 근데 15, 10 뭐 섞어서 뭐 얼마야? 22.5?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간다? 점화식을 만들러 간다. 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점화식을 만든다라는 게 뭐다?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만 찾아주는 거야. AN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AN 플러스 1 자체가 그냥 N에 대한 식으로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AN은 있어. 그게 뭔데? 몰라.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AN이 있고 거기서 AN 플러스 1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 AN 플러스를 어떻게 구하니? 농도 공식이 뭐예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잖아. 맞지? 그래서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쓰면 되는데 소금물이 일단 얼마야? 100g짜리랑 100g짜리 섞었으면 당연히 200g이 되는 게 일단 소금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가? 소금의 양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 소금의 양은 뭐임? 여기 있는 소금과 여기 있는 소금을 합해서 소금을 만들겠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요 소금물의 소금 얼만데 A는 얼만데 모른다고 100분의 그냥 AN 그리고 곱하기 100g 안에 있겠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 이걸 한 200 정도로 줄 걸 그랬다. 200이나 200이 헷갈리겠다.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 알았죠? 어쨌든 이거 끝.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2분의 1 AN 플러스 얼마야? 5야? 5. 또 뭐 만들어졌어? AN 플러스 1은 PN 플러스 Q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일반화 만드는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A20, A30을 자유롭게 막 물어봤어. 요즘은 관계식만 물어보거나 끽해봐야 한 A6 정도일 거다. 알았죠? 끝. 요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뭐? 점화식 작성하기. 자, 좀 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쨌든 여기서 근데 하나 더 이어지는 거. 자, 뭐다?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는 거랑 또 하나 더 자주 또 비슷하게 등장하는 문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 뭐 해보기? 특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 못하는 유형. n에 1, 2, 3, 4 대입해보며 규칙 찾기. 요 규칙 찾기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문제마다 규칙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10문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그 10문제 안에 시험이 나온다? 아유, 모르지. 100문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올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닌 문제, 못 풀어본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지. 그래서 규칙 찾기는 이제 너희들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유형 또는 저 유형에 속하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어. 자, 피보나치 수열은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점화식을 만들러 가는 거. 또 어떤 문제들은 1, 2, 3, 4 규칙 찾는 거. 대입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요 중에서 점화식 찾기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점화식 작성형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들, 뭐 농도 문제를 포함해서, 농도는 근데 정확한 피보나치는 아니다. 악수하기도 포함이야. 아, 농도는 빼자. 농도 포함. 악수하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계단 오르기. 아, 그 전에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블럭 그 도로 보도 블럭 가는 방법. 그 다음에 바둑알, 바둑돌, 바둑알 몰라. 바둑돌 늘어놓기. 과 같은 문제 중에서 대표적 요 세 개가 피보나치에 해당해. 요 두 개는 그냥 일반적인 점화식에 해당하고. 알았죠? 요 유형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알았지? 자, 가보자. 일단 피보나치 수열이 뭔데요는 좀 이따 얘기할게. 어차피 피보나치 수열은 등차등비 수열처럼 피보나치 수열을 알았다고 해서 일반항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야. 피보나치는. 알았죠? 자, 계단이 있습니다. 또 문제예요. 너희들 풀어보는 거예요. 계단을 오를 건데
한 번에 한 칸만 오르거나 두 칸만 오를 수 있다. 그때 n칸, 총 n칸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뭐 a10을 구하시오, a20을 구하시오 물어볼 수도 있고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a의 6, a8, a10 정도를 물어봤다고 치자. 자,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 저만식 만들어야겠네 라는 게 내가 말을 안 했다 치면 알겠냐? 이거는 차라리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한다라는 느낌이라도 있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냥 이런 거야. 10명의 사람이 모여서 서로 모두와 악수를 한다고 한다. 그때 n명이 모였을 때 n명의 사람들이 악수하는 총 악수의 총 횟수를 an이라 할 때 a10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다 치자. 뭐 물어본다면은 답은 뭐야? 일단은 조합 이용해서도 풀 수 있기는 하지. NCE.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관계식을 찾으라고 한다. 또는 문제에서 점화식을 이용하시오. 또는 조합 이용 금지.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너희들은 풀이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라고 얘기한 거야. 뭐를? 점화식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를. 알았지? 나 근데 물티슈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갔나? 여기 있구나. 자, 물티슈 한 번 더 닦아. 왜 불쌍하게 입에 질질 흘리고 있니? 아이, 안타깝잖아. 아무튼, 자, 이제는 내가 설명했으니까 점화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건지도 보여줬었으니까 한번 다른 문제로 저 문제 점화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았죠? 기기. 얘처럼 대놓고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한다. 그래, 점화식 작성한 것도 하면 돼. AN이 뭐야 몰라. 하지만 어쨌든 있어. 그걸로 다음 번째 거 만들어 가보자. 식도 쉬운데 얘는 좀 달라.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오는 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유형 있죠. 얘네들은 풀이 자체를 익혀둬야 돼.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계단이고 나머지 두 개도 비슷하기는 해. 악수도 심지어 비슷해. 악수는 피보나치는 아니지만. 아무튼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다? 전체 요만큼을 n칸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 n칸을 오르는 방법의 수는 뭐야? an이지 뭐. 맞죠? 근데 그 an을 구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 또는 처음, 바둑돌 늘어놓기는 나는 보통 처음을 기준으로 하고, 계단이나 블록 쌓기도 마찬가지. 계단 오르기는 좀 마지막을 기준으로 하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에 몇 칸 오르고 끝낼래? 한 칸 딱 올라서 끝날 수 있지. 한 칸을 오르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끝을 낼 수 있지. 그럼 그 전까지는 일단 n-한 칸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n-한 칸을 올라오는 방법의 수는 an-1인 거야. 두 번째, 마지막에 두 칸을 한 방에 빵 올라가서 끝낼 수도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그 전까지 몇 칸? n-2칸의 계단을 올라와야 되지. 다시 한번 뭐라고? 두 칸을 오르는 한 가지 방법으로 끝을 내는데 그 전까지는 an-2가지 방법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끝난 거야. 뭐가요? an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의 항과 그 전전의 항을 더해서 만듭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를 알려주는 정화식이다. 정민아! 자, 아무튼 알겠냐? 자,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의문이 드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한 칸 한 칸 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얘네를 기준으로 생각한다가 아니었잖아. 그지? 얘네를 기준으로 생각한다가 아니라 마지막을 한 칸으로 끝낼래, 두 칸으로 끝낼래잖아. 그래서 방금 그 생각을 한 요거 한 칸 한 칸은 이 빨간 거 안에 있어. 여기까지 파란색으로 올라온 다음에 한 칸 오르고 한 칸 오르는 거는 그 한 칸 오르는 방법이 요 NAM맛이 빨간색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그걸 또 세면은 중복되는 거지.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요게 피보나치 수열이고, 즉 피보나치 수열은 다시 한번 뭐다? 그 전에 항 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 만들기야. 예를 들어서 1과 1이 주어지면 그 다음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1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21가 되는 거고, 34이 되는 거고, 이런 거야.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끝.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풀어져서 시작을 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다 끝난 거야. 이제부터는 뭐 너희들이 찾아가는 거고 풀어보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몇 문제만 마무리하고 수칙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혹시 계단 오르는 방법 써야 되는 사람 있나? 시간 줄게요. 쓸래? 말을 안 하네. A1, A2 첫째 항과 둘째 항이 주어졌습니다. 뭐 그 밑에 뭔가가 나와 있네요. 자, 내가 알려준 것들 뭐 여기 있는 요런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그 등차 등비 나타내는 4개랑 그 다음에 여기에 fn 더한 거 fn 곱한 거 생각해보면 전부 다 an 플러스 1 는이야. 전부 다 an 플러스 1 는의 형태로 고쳐보는 거야. an 플러스 1 한쪽으로 몰자. 2an 플러스 1 나머지 몰자.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어머, 뭐가 만들어졌어? 등차네. 그래서 딱 보자마자 등차, 두 녀석을 뭐 하자?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D라고 쓸까? D가 2다. 1번 항 만들어야지 A는 2n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저 녀석을 써보자. 시그마 뭐예요? K는 1부터 20까지 2K, 2K 플러스 1 4분의 1 묶어주고 나면 남는 게 K 곱하기 K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뭐가 됐어? 등차는 끝났고 이제 시그마로 넘어왔는데 시그마가 분모가 고비꼴이네 무슨 공식? 부분분수로의 병령 공식. 그래서 4분의 1 묶어놓고 시그마 안에서 뒤에서 앞에 거 뺀 1은 1분의 1은 생략하고 K분의 1과 K 플러스 1분의 1만 있으면 된다. 맞지? K에 1 넣고 20 넣고 쇽쇽 진행하면은 소거하는 과정은 이제 생략할게요. 너희들 알아서 잘 했겠지. 1-20 21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21분의 5가 답일 거예요. 끝. 답은 3번. 되었니? 밖에 잘 풀었니? 자, 다음 75번. 자, 요거는 뭐다? 뭔가 이게 3에서 끝났다면은 딱 봐도 등차 수열인데 3n, n에 대한 어떤 식을 더하는 거다 보니까 뭐 하자? 1, 2, 3, 4 넣어보면 규칙 찾자. 근데 자, 1, 2, 3, 4 넣어서 규칙 찾겠지? 양변 더했지? 자네도 더했지, 양변? 그치? 그 풀이도 있어. 근데 하나 더 알려줄게. 하나 더 알려줄게. 너희 등차 수열이 이 D 더해가지고 다음 거 만들고 또 D 더해가지고 다음 거 만들고 D 더해가지고 다음 거 만드는 거였잖아. 이거였잖아, 그치? 결국은 AN을 만드는 방법은 뭐다? 이거 더하는 거 아니야? 맞죠? 이게 몇 개인데? N-1개. 그러면은 요 녀석을 안 쓰더라도 앞으로는 안 쓰더라도 F1을 더해서 다음 항 만들고 F2를 더해서 다음 항 만들고 Fn-1을 더해서 다음 항 만든다고 생각해서 딱 보자마자 AN을 A1 더하기 시그마로 갈 수 있겠냐? 앞으로 요 풀이가 요즘 내가 잘 안 쓴다는 개차수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야. 알았음? 요렇게도 접근이 가능은 하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너네 방식으로 했든 이 그림을 머릿속이나 뭐 손으로 그려서 했든 어쨌든 이걸 찾았다 치자. 그럼 여기 이제 FK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얼마야? 3K. 됐죠? 그래서 첫째 항 얼마야? 마이너스 3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지금 AN으로 만든 거지. N 곱하기 N-1. 끝! 뭐래? 아이 또 이걸 또 더하래? 정리하겠다. 동량 정리하자. 얼마야? 2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n 마이너스 3.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또 시그마. 어떤 시그마? n 1부터 10까지. 그러면 2분의 3에다가 제곱 공식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여기서 또 신나가지고 마이너스 3 하지 말고 마이너스 30 맞죠? 상수는 10개. 그래서 어쨌든 계산해보자. 분수 나오네? 2분의 3 때문에 뒤에 거랑 같이 계산해야겠네. 얼마야? 분수냐? 아니지. 2분의 흑 165 곱하기 6이 얼마지?
465? 이렇게 답이 나와. 됐죠? 답은 2번. 끝. 뭐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이 답 구해놓고 뭘 생략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략하고 78번 가보죠. 자, 요 녀석은 역시 똑같이 1, 2, 3, 4 넣어봤을 거고 그 FN이 분수꼴이라서 그치? 소고 되는 거 확인했지? 그거 확인해보라는 의미로 풀어본 거라서 일단 요거는 생략할게요. 88번 갑시다. 86번까지 풀이를 해야 돼서. 자, 88번은 뭐예요? 자, 점화식 단원. 그러니까 귀납법 단원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는 거 뭐? AN과 SN의 관계식은 똑같아. 뭐 SN에서 SN만을 빼면 AN 나온다. 그래서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어머 SN이 나왔네? AN과 연결 지었지만 어쨌든 SN이 나왔는데 AN을 구하라네. SN만을 빼야지. 그래서 N 대신 N만을 썼더니 이런 관계식 나오는 거고 두 식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그럼 좌변에 AN이 되는 거지. 물론 그때처럼 2보다 크고 같은 상황에서만. 어쨌든 빼보자. 이 마이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은 거 AN. 2 AN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야? 그 전의 항이 얘죠. 전의 항에서 2배를 하면은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 N 2보다 크고 같을 때부터 2 넣어주면 A1부터 바로네. 등비소리야 그냥. 첫째 항. 이건 거지. 뭔 말할? 끝. 그럼 이제 뭐야? 어머 등비소리 나왔네. 뭐 일반항을 쓰든 합공식을 쓰든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죠. 어쨌든 SN에서 SM에서 빼서 AN 구하기. 알았음? 그게 여기서도 또 등장한다. 86번으로 가보자. 이건 뭐예요? 세상 처음 보는 점화식이죠. 뭔가 약간 피부나치 느낌도 나면서 맞지? 근데 그 전에 두 이웃하는 항끼리 뺀 거를 다음항으로 쓰게. 처음 보는 거다 맞지? 뭐 해야 돼? 세상 처음 보는 점화식 등장했잖아. 그거 뭐 해야 돼? 1, 2, 3, 4 대입하면 규칙 찾기. 알았음? 자, A1 뭐라고 쓰지? 밑으로 쓰자. A2 자, A3는 어떻게 만들어요? 빼서 만들어요. A4 어떻게 만들어요? 빼서 만들어요. A5 어떻게 만들어요? 둘이 빼서 만들어요. A6 어떻게 만들어요? 둘이 빼서 만들어요. A7 어떻게 둘이 빼서 만들어요. A8은 둘이 빼서 만들어요. 반복 끝. 알았니? 이거야. 규칙 찾기야. 그래서 절대값이 12가 되도록 하는 모든 것 다 찾기. 6개마다 반복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 끝에서 두 번째 거, 또는 두 번째 거랑 다섯 번째 거. 마다. 알았음? 그럼 너희들이 찾아갈 수 있겠지. 6개마다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 양수 12가 나오는 것들을 6n 플러스 몇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6개마다 반복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얘네들도 6n 플러스 얼마 꼴로 다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개수 세워주면 끝이에요. 알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끝. 여기까지.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숙제는 그래서 어디까지냐? 이게 RPM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 뒤에 아마 이 증명 끝나고 나서 저 뒤에 여기에 약간 심화 유형들 모아놨잖아. 거기에 아마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 여기 있네. 수열의 귀납적의 정의의 활용. 이게 근데 증명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마 유형이 좀 더 적은 느낌인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아. 어쨌든 숙제는 어디? 여기다. 1091번까지만 풀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당장 내일 모레니까 뭐 금방 할 거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뒤에 증명 파트 마무리해서 이제 대수가 끝이 난다. 알았지? 끝. 아무튼 빠이.